조선소에는 원청보다 하청 노동자가 보통 배 이상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훨씬 더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크고 작은 상해를 입는 경우도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제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함께 그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김정열 부지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 김정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 지역은 이제 국내 조선업계 탑3 중에 두 군데가 위치해 있죠. 삼성중공업과 오늘 말씀하시는 대우조선해양이 있는데 굉장히 제가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거제 시민들은 이 작업복만 봐도 이 사람이 원청인지 하청인지를 딱 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저런 차이가 많이 있나 봐요. 네, 아무래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과 임금, 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네. 문제는 회사가 아닌 밖에서도 이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조선소 특성상 일과 시간 외에도 작업복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복 명찰을 먼저 보고 사람을 좀 판가름하는 그런 차별적 시선을 겪기도 합니다. 네. 일반 기업에서는 그 사원증 목걸이 색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여기는 작업복 명찰을 보고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원청보다 하청 노동자가 훨씬 많이 있는 게 현실이죠? 네. 조선업이 호황일 때는 일단 한 3-4배 정도 더 많았고요. 지금은 구조조정으로 이제 수많은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렸지만 네. 그럼에도 역시 하청 노동자가 약 2배 이상 더 인원이 많습니다. 네, 2배 이상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흔히 위험의 외주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청 노동자들이 더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노동안전에 대한 그 사회적 의제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살인기업 처벌법 제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위험한 작업은 대부분 하청으로 떠넘겨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산업재해 신청 건수로만 보면 하청 노동자가 훨씬 적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 수는 배 이상 많은 건데 신청 건수는 적다. 좀 이상한데 이 신청 건수가 곧 산재 발생 건수라고 보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양대 조선소 모두 그 하청 노동자의 인원이 약 2배 이상 더 많은데요. 산재 통계는 반대로 원청 노동자가 약 3배 더 많았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그 더 많은 인원이 더 위험한 현장에 노출되고 있는데 일하다 다치는 노동자가 훨씬 더 적다는 통계는 그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원청의 산재도 은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 노동자의 산재 은폐는 그 범위하고 그 범위 훨씬 크고 또 정말 심각하다는 것은 정부의 통계 수치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산재 은폐가 하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청에도 존재하지만 하청의 이 산재 은폐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측에서는 산재 신청 건수를 줄이는 걸 당연히 선호할 것 같아요. 뭐 보험료 인상 같은 문제도 있지만 수주에도 불이익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산재 신청이 많아서 수주에 불이익이 생긴다는 말은 일단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산재 은폐는 곧 기업의 이윤과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산재 은폐를 통해서 산재보상보험료를 감면받고 또 노동부의 감독도 피할 수 있고 이는 설비 투자나 안전보건 비용 절감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몇십에서 몇백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니까 앞서 말한 것 같이 오히려 산재를 잘 숨길수록 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이러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거나 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벌금형에 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산재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공상처리를 강요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이게 공상처리를 하면 산재보다는 훨씬 더 불리한 조건 아닌가요? 네, 당연히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요양기간이 약 6주가 나왔는데요. 네. 공상으로 처리할 경우 대부분 회사는 약 한 2-3주 차에 복귀하라고 빨리 복귀를 재촉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예 요양기간을 보장하지 않은 채 바로 출근을 시키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 재해 부위가
재발하거나 장애가 남을 경우 추가 보상을 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처럼 공상이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이제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하게 되니까 중대재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죠. 이런 악순환이 지금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치료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또 위험한 현장에 투입된다. 이게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부당한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겪은 분들의 그 마음을 감히 헤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상 처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요? 예, 그 블랙리스트는 어떠한 형태로도 이제 존재합니다. 이 산재 은폐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자면요. 네. 실제 거제에서 하청노조에 좀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가 이를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용자도 하청노조 가입해서 불이익 줬다고 사실 인정했고요. 오, 네. 네, 그런데 정작 검찰은 사용자가 명부를 작성하거나 또는 통신을 사용한 것이 아닌 구두로 대면으로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무혐의 처리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이게 좀 무슨 얘기냐면요. 근로기준법 40조에서는 그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이호나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하거나 통신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사용자가 너 하청노조 가입했으니까 해고시켰어라는 이야기를 직접 말로 전했기 때문에 취업방해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무혐의 처리된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어요. 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마땅하고 이런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면 해고를 감수해야만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처럼 노동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문서나 통신을 이용하지 않고 구두로 말로 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안이 있었네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이런 압박이 상대적인 약자인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된다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하청 노동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죠. 네, 또 이런 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한 건 없었습니다.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수십 년째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이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정부가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현재 제도만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고용노동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산재은폐를 막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노동부에 좀 알아본 결과 거제에서 지난 2년 동안 산재은폐로 처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양대 조선소의 정규직 노동자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즉 이런 수치는 정부가 산재은폐를 막아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 저는 투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네,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을 할 만한 그런 정부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좀 더 근본적으로는 관련 법 개정이 좀 시급할 것 같은데 노동계에서는 지금 꾸준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처벌법 제정에는 진전이 좀 있을까요? 사실 노동계는 끊임없이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외쳐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외침이 시대 좀 흐름과 맞물리면서 사회적 유죄로 좀 떠올랐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 움직임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또 이런 사회적 요구로 인해서 딱 그만큼만 떠민만큼만 마지못해서 떠밀리듯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안전은 이제 노동자 시민의 권리는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이 좀 마음을 울리네요. 정부의 움직임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딱 그만큼만 좀 마지못해 떠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김정열 부지회장이었습니다.